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게 가을이 다 되었다는 것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국까지 걸어오는데 은행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노랗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은 책을 많이 읽죠. 독서의 계절이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 미국의 대표적인 걸작품인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을 한 번은 접해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영화로도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그 책을 썼던 주인공이 누구냐면 작가가 피처 제널드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은 1896년도에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그죠? 어떤 부의 축적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일생을 개츠비를 통해서 나타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상류층의 여자 젤다를 가난해서 파혼하게 되고 자기가 다시 부를 성취하면서 다시 결혼하게 되는 뭐 이런 어떤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결론은 그가 좀 일찍 44살에 죽도록 부를 축적하지 않으면 자기 주변에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없었다라는 그런 어떤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갔었는데요. 결국 그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표, 그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데는 다 다른 목표를 가질 수가 있지만 이 그 위대한 개츠비에서 나오는 개츠비도 마찬가지지만은 목표는 다르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부를 목적을 하는 목표를 갖는 거는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의 도요다를 제치고 세계 제1위의 그 테슬라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가 하루에 20시간을 일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현재 뭐 머스크가 지금 보면 뭐 세 번째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같이 동거인으로 사는데 두 번의 이혼도 결국 그가 일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했던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페이스 X사, 그죠? 우리 인간이 화성에 가서 아파트를 짓고 살 수 있는 이런 기업을 만들었고 또 인간의 뇌를, 그죠? AI를 적용시킨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뉴럴링크라는 기업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누구 한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돈을 다 퍼담을 수 있는 마술 같은 지팡이는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도 머스커처럼 그죠? 주식의 매니아가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는 그죠? 꿈꾸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투자를 할 때,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투자를 뭐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잘 해야 되는가,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되는가, 매수가 매도를 잘 정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보는 탁월한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매니아가 되는 어떤 부분에서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가 하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뭐 특별하게 뭐 주도주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개별 성향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레이딩 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이 개별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수익 구조를 좀 많이 내주는 이런 어떤 좋은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은 뭐 특히나 움직인 종목들이 그 G2 파워라든지 BHI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스페이스 X사 관련해서 머스크 관련한 이런 어떤 종목들도 그게 투자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뭐 아주 IB 투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여줬는데 사실 이 스페이스 X사 X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들 이름도 X고 회사 이름도 X고 X라는 것이 약간의 어떤 미지수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좀 움직여졌는데 로보라든지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뭐 클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보면은 그 트럼프와 관련돼 있는 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께서 뭐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건 건설, 그죠? 마지막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재건주들이 많이 이제 상한가를 쳤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좀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집권하는 1월 20일까지에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실 만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트럼프 관련한 종목으로 뭐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뭐 갤럭시아 머니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비트코인의 시세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개별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크게 뭐 얘기할 거는 좀 그렇고요. 다음 코너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좀 더 세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더워서 제가 좀 옷을 좀 벗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뭡니까? 트레이딩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시게 되면은 다 아시게 되는데 그중에 여러분들께서 하나 딱 고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어느 날 병든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당장 뭐 내일 죽습니다, 오늘 죽습니다 하는 사람이 신선을 찾아갔어요. 예.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당장 죽게 됐는데 내가 죽겠느냐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신선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당신은 앞으로 12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이 뭡니까? 10년 묵은 도라지를 달여서 잘 먹게 되면은 100세까지도 거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이 어때요?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야, 내가 10년 묵은 도라지를 달여서 먹으면 내가 100세까지 살아 이 병을 앓고 있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12년 동안 그 10년 묵은 도라지를 찾으러 늘 헤매고 다녔거든요. 근데 사실 10년 묵은 도라지를 찾기가 쉽나요?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그래도 신선한테 가서 도대체 이 10년 묵은 도라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다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신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참 어리석은 중생이구나. 그죠? 당신 뒷마당에다가 도라지를 심어서 10년 지내서 캐가지고 달여 먹으면 되는데 그 당신의 급한 성격 때문에 이렇게 일을 망치고 12년만 살고 죽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급하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제 유튜브를 보시던 지금 뭐 이 코너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유튜브를 보시던 방송을 들으시던 어떻게 하시던 간에 여러분들께서 요 부분만 잘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켜줄 수 있다면 저는 그 절대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미래는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가면서 나는 천억 자산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 유튜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초보자의 특징 중에서 이 지금 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에서 어디엔가 하나만 여러분들께서 해당이 된다고 하셔도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초보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거든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좀 언짢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렇잖아요. 옳은 얘기는 쓰게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계좌를 한번 보시라 이거죠. 내 계좌에 지금 보유 종목이 20개 정도 이상 있다. 그럼 초보자죠? 자, 어때요? 수익은 조금 내고 어때요? 손실은 크게 나고 당연하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올라갈 때 그것을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크게 수익 구조를 형성해야 되는데 조금 먹고 나오고 나중에 빨리 이거는 좀 정리를 하고 빨리 가는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또 손실이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죠? 보유하고 계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 그죠?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내가 이걸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또 이제 막 살라고 막 하는데 어때요? 머뭇머뭇하면 어때요? 주가가 팍 올라가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수익 구조를 어떤 종목에 형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면 어때요? 그 이익 실현을 하고 났기 때문에 그 주가에 대한 또 이것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고 또다시 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익 실현하고 또 더 다시 오를 것 같아서 또 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낭패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죠? 주식시장에서는 빨리 돈을 버는 그런 기법은 없습니다. 이 빨리 돈을 버는 기법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지금 현재 내가 시장에서 굴릴 수 있는 금액이 현금이 10억이다. 이분하고 나는 지금 현금을 예를 들어서 굴릴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라고 기준을 합시다. 뭐 1억이라고 할까요? 자, 1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1억을 손실을 봐가지고 현재 뭐 50% 손실을 봐서 5천만 원밖에 없다고 계산을 하자고요. 근데 이 10억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50% 손실이 나서 5억이라고 계산을 하자고요. 현금을 다 마련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5천만 원을 가진 사람과 지금 5억을 가진 사람은
속도를 내는 그 흐름이 어떠냐면 다르단 말이에요. 5천만 원을 가진 사람은 물론 손실은 이 사람이 5억을 많이 더 받지만은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왜? 5억이라는 현금이 바로 뭡니까? 잘 베팅을 하면 금방 6억이 되고 7억이 되고 이럴 수가 있지만은 이 한정돼 있는 이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1억이 되고 2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빨리 깨우치고 투자 금액이 한정되어 있을수록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그 유튜브에서 2천만 원으로 3년 안에 뭐 4억, 5억을 만든다. 그러면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되고 다음 해는 얼마를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얼마를 벌어야 되고 이런 기준.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반이 뚝 잘라져 나갔다 하더라도 빨리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그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 제 유튜브에 가면은 제가 이제 매일 그죠?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방향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올려드리니까 좀 유튜브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욕심을 좀 줄이자. 아시겠죠? 그죠?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찾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미국 시장 있잖아요. 참, 미국 시장은 너무나 지금 멋지게, 물론 오늘 여기 깨졌어요. 이게 어제 제가 보내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지만은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는 거냐면 사이클대로 간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뭐예요? 위대한 미국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집권을 합니다. 그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인재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등용한 그죠? 인재들을 보면은 전부 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이렇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도 44살이고요. 국방부 장관도 44살이고요. 법무부 장관도 42살이고요. 지금 부통령도 벤스도 40이고요. 지금 뭐 정부 효율위원회 이런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39세라든지 거의 뭐 환경부 국장도 뭐 39세.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이 나이대를 가진 사람들이 요직을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면은 건강한 미국, 그죠? 젊은 미국 이런 거를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사실 트럼프 나이가 78이면은 작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전했죠.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이 징검다리 당선은 19세기에 하나 있고 지금 20세기에 있으니까 거의 100년이라는 세월 만에 처음 나온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도전하는 이런 어떤 의지들을 보면은 지금 트럼프도 사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재를 등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젊은 층을 기용을 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달러 있잖아요. 그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를 강화시키는 지금 왜 이 달러 부분을 계속 강화시키려고 하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부채가 지금 많잖아요. 그죠? 그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턱 밑에 다가와 있는 중국이라는 위안화가 그것이 지금 다른 데서 결제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달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대체 기축 통화를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제조업을 강화시키는 강대국으로 만들겠다. 사실 1970년대에 이 지금 제조업을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은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밖에서 공장 만들어서 거기서 물건을 사오는 이런 어떤 사업 구조를 형성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공장 지어. 좋은 혜택을 주겠어.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법인세잖아요. 법인세를 15%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어떻게 되느냐면 27%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더 높아요. 29%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뭐냐? 아시아에서 그 세계에서 유능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나라가 그래도 어디냐면은 제가 봤을 때 한국이나 일본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이 트럼프는 누구를 지금 누구의 인재를 빼오기를 원하느냐면은 한국이나 일본이죠. 너희 나라에서 법인세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또 관세도 내려주겠다. 뭐 이런 어떤 전략들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런 부분들 공장을 많이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싹 바뀌었잖아요. 지금 말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것이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이 꼬시김 같거든요. 왜 제가 이런 거를 꼬시김처럼 보이느냐면은 이 미국 시장을 보면 과거에는 이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약간 커플링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막 이렇게 상승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상승은 안 하지만 어느 라인에서의 지표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어떠냐면은 미국 시장은 정배열이죠. 우리 시장은 어때? 전부 역배열이야. 역배열에서 딱 지금 뭐 저점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땅굴을 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전부 다 어디를 갔죠? 미장을 갔죠. 그게 갖는 돈이 지금 현재 140조가 넘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 내피셜이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내피셜을 썼는데 그것이 지금 슬슬 맞아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래도 돈을 벌 수 있고 저래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미장에 돈 140조가 들어가서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 서학개미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줄까요? 처음에는 많이 벌게 해주는 미끼를 딱 던지겠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은 미국 시장 폭락할 거다. 지금 그래서 워렌 버핏 어떻게 하고 있죠? 주식을 살살살 지금 정리하고 있죠. 그 폭락하면은 영원히 폭락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다시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우리 그 미장에 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 왜? 미국 시장이 빠져갈 때 그럼 우리 시장은 빠져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역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상승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장에 갔던 우리 그 140조가 되는 돈들이 한국 시장이 막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싼 값에 거기 다 팔고 여기 와서 잡겠죠. 사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시장이 지금 계속 내려가니까 이거 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뭐 하지 않느냐 이러지만은 세계는 해지성 펀드들이 되게 많아요. 뭐 홍콩도 있고 어디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시장은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누군가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싼 가격에서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클이 미국 시장은 정배열로 이렇게 가고 우리 사이클은 역으로 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이클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자국의 그저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 뭐 다른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자기 나라에 와서 공장을 지으면 이렇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런 것들도 저는 약간 꼬시긴 같고 지금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돈을 싹 몰아 넣어가지고 그저 한 방에 그냥 폭락시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또 그런 어떤 형국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 있는 그래도 자금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의 어떤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고이 이렇게 가게끔 해둘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그죠? 지금 건강한 위대한 미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지금 보면 다우 지수도 지금 오늘 뭐 자기들의 어떤 핑계를 대어가지고 맨날 그 뭐 흘러내릴 때는 다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직 사이클이야. 그렇다고 지금 당장 미국 시장이나 이게 폭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집권하고 난 이후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현상들이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그런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혼란스러워질 때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머스크랑 트럼프의 그런 어떤 기발한 머리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이 지금 다우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느냐?
저는 지금 우리 시장 너무 좋아요. 예. 빼면 뺄수록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수를 지금 계속 빼고 있죠. 코스피도 빼고 있고 코스닥도 빼고 있죠.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할 때? 폭락할 때. 그죠? 우리 시장은 어떻게 한다? 막 폭등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어느 라인에서 수익 구조를 잘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죠? 걔들이 어떻게 우리의 돈을 벌어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쉽게 돈을 벌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항상 이렇게 딱 이렇게 뭡니까? 한번 싹 이래 몰아요. 그죠? 지금 우리 시장을 빼는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장을 빼면은 이 눈 밝은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뭡니까? 최고의 인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미장 가니까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 사고 막 이렇게 사니까 미국어 뭐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어. 이래갖고 막 달라들어. 그래서 돈을 좀 벌어. 그럼 싹 지금 거의 140조가 넘어요. 지금 뭐 141조가 처음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가두리에 가다 놓고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팍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여기는 도박장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코스닥은 어때요? 지금 우리 시장을 지키고 계시는 이 우리 동학개미들은 저는 걱정하지 말라. 더 좋은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건 누군가의 뭡니까?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니까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자, 여기서 더 빠져봐야 얼마 빠지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 경제가 뭐 망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는 뭐 제 내피셜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게 너무 막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오늘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느냐면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거 매뉴얼대로 여러분들 교과서대로 딱 찾아보시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읽어 드릴 필요는 없고 말 그대로 유상증자는 뭐냐면 내가 그죠? 그 기업에 돈을 주고 싼 가격에 현재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뭐 5,000원에 한다. 그러면 현재 가격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이 유상증자인데 이 유상증자의 해석도 그때 다르거든요. 이게 IMF 이후에 1997년 우리가 IMF 왔은 그 이후에 98년, 99년, 2000년 묻지마 시장에서는 이 유상증자가 호재였어요. 상한가 치고 점상한가 치고 막 이랬어요. 왜? 이 유상증자를 한 이 자금을 가지고 기업이 그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이렇게 부추겼는데 지금은 어때요? 유상증자 한다면 어떻게 하한가야. 그죠? 기본 30%, 20% 그죠? 근데 제3자 배정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삼성이 뭐 600억을 제3자 배정한다. 뭐 이런 걸 때는 막 상한가를 쳐. 근데 이게 개인 위주로 하는 이 유상증자는 하한가를 친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유상증자보다도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DS 단석 여기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무상은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데 이 시가총액 있잖아요. 시가총액에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쪼갠다는 거죠. 쪼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DS 단석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1대1로 하느냐 1대2로 하느냐 그러니까 작년인가 우리 코로나 때 그죠? 1대10으로 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상한가 치고 막 1대8 이거 뭐 굉장히 유행했었잖아.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많이 줘야 뭐 예를 들어서 1대 0.5라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기본 뭐 1대1은 기본이고 최근에 지금 이 보면은 이 그 DS 단석 같은 경우가 1대2로 지금 무상증자를 하는데 이 무상증자를 하는 것은 이 시가총액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조삼모사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15만 원이다. 그러면 이 무상증자는 뭐가 있느냐면 권리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권리락이 뭐냐면은 내가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주 배정일을 기준으로 한 그죠? 그 배정일 하루 전날 그 주가가 권리락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무증을 주는 만큼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대1로 하면은 50%지만은
1대2로 하면 어때요?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15만 원이다. 어제 뭐 주가가 12만 원이지만 12만 원대 13만 원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4만 원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표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이 DS 단석 같은 경우가 여기서 지금 무증 발표를 해가지고 상한가를 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 2주 전, 이 주가가 움직이기 2주 전부터 DS 단석이 좀 수상하다.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 해서 여기서 해서 벌써 30% 나오고 막 이렇게 주가가 나왔잖아요. 뭐 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뭐 했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 상한가 쳤던 이 라인에서 여기서만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익 구조만 해도요. 엄청나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라인이 얼마였냐면 한 11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11만 원대에서 16만 원, 여기 이 지금 10만 6천 원이거든요. 그럼 주당 얼마예요? 5만 원, 6만 원 아닙니까? 100주만 들어가도, 여러분 이런 걸 잘 보란 말이에요. 100주만 들어가도 요 3, 4일 만에 얼마입니까? 주당 500만 원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자꾸 머리를 써서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으신 분은 이렇게 벌려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를 조금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한 2천만 원만 들어가도 금방 3, 4일 만에 돈 1천만 원 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지금 현재 신주 배정일이 언제냐면은 11월 26일입니다. 그러면 11월 26일이 다음 주에 화요일이거든요. 그러면 거래일수로 항상 3일 전이니까 11월 22일까지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가지고 계시면은 200주를 받을 수 있는데 단 뭐예요? 가격은 어떻게 되죠? 3분의 1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월요일 날 권리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얼마예요? 13만 9천 원, 거의 14만 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걸 3분의 1로 해보세요. 그러면 얘 지금 그림을 보라 이거죠. 그럼 며칠 남았죠? 지금 11월 29일까지, 11월 22일까지 다음 주 월, 화, 수, 목입니다. 그죠? 월, 화, 수, 목, 금. 그건 3, 4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림을 어떻게, 이 그림은 똑같이 가요. 그림은 똑같이 가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 무상증자가 들어오는 입고되는 날은 언제냐면 12월 24일 날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라인에서 3, 4일간 이게 뻐적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13만 원에서 14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13만 원에서 14만 원의 3분의 1 정도가 되면은 대충 한 뭐 4만 원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요 4만 원대에서 움직이다가 권리락을 하고 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주가가 상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1대 10으로 하거나 1대 8로 한 건 어때요? 이 무상증자가 하는 거와 동시에 어떻게 됐냐면은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해서 이 그림이 이 차트가 이렇게 그죠? 파동이 거의 다 나온 상태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살짝 굽으면서 다음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거는 뭐냐면 자금 여력이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저기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뭐 한 달 동안 저 종목이 3분의 1로 뚝 떨어져도 그죠? 나는 그 금액을 견딜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어때요? 할 수가 있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만약에 3분의 1로 빡 줄어들었을 때 내가 트레이딩 하거나 힘들다 하시는 분은 어때요? 하시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권리락을 하고 난 그 이후에 그죠? 좀 어떤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도 보인다는 거죠. 왜? 얘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조금 이 주가를 조금 이렇게 상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지금 무증에 대한 이 DS 단석은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서 좀 이렇게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특징주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지금 보면은 이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죠? 지금 이 재건 관련한 종목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지금 러시아, 그죠? 요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뭐 트럼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트럼프 관련한 종목으로 가장 잘 움직이는 게 재건, 그다음에 이제 조선, 선박, 그죠? 그다음에 비트코인, 그죠? 이 비트코인 같은 부분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전히 지금 1월 20일 트럼프가 집권할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창에 딱 이렇게 두시고,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SY 스틸텍이 지금 상을 쳤잖아요. 지금 SY 스틸텍 여기 상 쳤죠. 지금 며칠입니까? 6일 눌렸죠. 또 상 쳤죠. 아직 어때요? 아직 재건주들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눌리는가. 지금 이 재건 관련한 종목은 지금 SY 스틸텍뿐만 아니라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현대 에버다임, 그죠? 지금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거, 뭐 다스코, 그죠? 데모, 그죠? SY, 뭐 다산 네트워크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너무 이 대장이, 그죠? 많이 가고 나서, 물론 이제 이 삼부 토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 재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이는데, 사실 이 삼부 토건 같은 경우는 이게 내재 가치가, 물론 뭐 저가 종목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꼭 그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은 굳이 저는 그런 종목보다는 지금 이렇게 조금, 그죠? 여러분들께서 볼만한 뭐 그런 종목들을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TIM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제 유튜브에서 TIM 하루 전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장 마감 이후에 다음 날 이제 우리 뭐 회원님들 이렇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뭐 그 다음 날 27% 그저 금요일 날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유튜브도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어떨 때 부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스를 줄 때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SY 스틸텍은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또 이 상한가의 눌림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를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 이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차트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과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차트는 수급이 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왜 그러냐면은 개인들이 너무나 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맹신하기 때문에 이 차트를 어떻게 뒤집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가 너무 예쁘다. 그건 주인이 없어요. 예. 그렇게 친절한 금자씨는 없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럼 차트가 이렇게 막 엉망진창인 거 있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막 긴 짝대 연봉을 때렸다가 막 상한가를 쳤다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보세요. 이것도 도저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차트에 좀 제가 익숙해지라고 지금 올려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SY도 마찬가지입니다. SY 스틸텍 뭐 그 기업에서 분사해가지고 만들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왜 제가 이런 종목들을 가져왔냐면 SY 스틸텍이 너무 이렇게 상승하면은 또 어떠냐면은 그 밑에 후발주자들이 또 나오면서 대장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그런 현상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런 차트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세요. SG도 마찬가지입니다. SY 스틸텍이 움직일 때, 안 움직일 때 누가 움직였죠? SG가 막 움직였잖아요. SG가 이렇게. SY 스틸텍 그때 어땠어요? 상치고 나서 뭐 3일, 그리고 뭐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뽀적뽀적 이렇게 길 때 얘는 어땠습니까? 쪽쪽쪽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SY 스틸텍이 딱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꼭꼭꼭 눌렸거든요. 그리고 SY 스틸텍이 가는 거 같이 딱 가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이 그룹에 같이 형성되어 있는 이 테마들은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움직인단 말이야. 너 갔어? 너 힘들어? 조금 쉬어. 내가 갈게.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어느 날은 또 똑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같이 관심창에 올려두시고 보는 전략을 한번 펼쳐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11월 15일에 재판 결과가 나올 거다. 민주당 대표. 그때 뭐가 움직이고 있었죠? 동신건설하고 에이텍이 막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결과가 베스트가 되느냐 워스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는 이런 종목들은 급락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 급락을 할 때 다른 종목이 상한가를 갈 거다 이랬잖아요. 어제 뭐가 나왔죠?
구형이 떨어졌잖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누가 나왔냐면은 PM풍년은 누구 관련한 종목이냐면은 김동연 아시죠? 그분과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어제 PM풍년이 먼저 상한가를 딱 나오고 SG글로벌도 김동연 관련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종목도 나오고, 그죠? 또 대상홀딩스 그 종목은 뭐예요? 또 여당의 한동훈 대표와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나오고, 또 화천기계, 그죠? 이 화천기계는 또 누굽니까? 또 조국 관련한 이런 종목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어제 보면은 국영 GNM, 그죠? 그 종목도 움직였거든요. 그건 또 누구예요? 이낙연 관련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한쪽이, 이 대선주는 여러분들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쪽이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반대편에 있는 종목이 팍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딱 그 공판 결과가 딱 나오는가 동시에 어떻게 됐냐면 바로 PM풍년이 쫙 올라오면서 상을 딱 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부분을 매매하지 않아도, 제가 2주 전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꼭 이것을 매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판세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다음에 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게 뭡니까? 학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동신건설은 어떻게 됐죠? PM풍년은 상한가. 동신건설은 어떻게 됐어요? 거의 하한가죠. 20%가 넘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요때 말씀드렸거든요. 2주 전이니까 딱 2주 전이잖아요. 딱 보세요. 제가 이 캔들 1주가 뭐예요? 캔들 5개 아닙니까? 5개, 10개니까. 딱 제가 2주 전에 요게 올라왔을 때 잘 보시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낌새가 그하다. 그죠?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됐을, 장중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판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고 살짝 이렇게 띄웠겠죠. 그랬을 때 그 공판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그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에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에이텍이나 동신건설은 왜 지금 그 야당 대표와 관련돼 있느냐? 그렇게 이제 종목이 대권 그 관련성이 있는 거죠. 뭐 인맥이든, 학연이든, 지연이든, 뭐 이렇게 조금씩 연관이 되어 있는 뭐 그 대표와 어떻게 안다든지. 그러니까 이 지금 대선주들은 학연, 지연, 뭐 사돈의 8촌까지도 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지금 현대오션 있잖아요. 이거 진짜 강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전화, 그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통화하면서 그래 너희들 조선 기술이 아주 좋다며 우리랑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한번 무기를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어떤 대화를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지 물론 이제 이때 먼저 상한가를 쳤던 애는 누구냐면 현대힘스입니다. 현대힘스가 상한가를 쳤지만 걔는 전체를 가하기는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뭐 이제 그 후발로 뭐 삼성중공업도 나오고 많이 나왔지만은 지금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 눈여겨 볼 만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오션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뭐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보면은 이 거래량이라든지 이 차트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잘 보세요. 요런 구간은 뭐예요? 요런 구간은 단기 구간이에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날 수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데는 막 베팅을 세게 해가지고 이럴 때는 뭘 봐야 되죠? 분봉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런 구간은 뭐냐면 요런 구간이나 요렇게 추세를 타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추세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5일선을 딱 기준으로 하고 분봉을 보고 저점을 딱 잡아서 뭐 201분봉 밑에서 딱 잡아서 요렇게 추세를 타고 하는 트레이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기술 투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패턴은 뭐냐면 이 우리기술 투자 같은 요런 애들은 비트코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1억을 넘고 이제 뭐 제가 뭐 10억도 간다 뭐 이랬는데 그 만약에 예를 들어 미국이 지금 20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도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자기들이 이걸 기축 통화를 해가지고 뭐 35조 달러를 갖다가 뭐 다 빚을 갚으려면은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바꿔버리면 그것도 뭐 전혀 가능성 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트럼프와 머스크의 만나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세가 내려가면 얘도 어떻게 내려가. 그죠? 그럼 이렇게 된 거 뭐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1억 2천 얼마를 찍고 살살 내려오니까 조정을 보다가 또 비트코인이 착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냐면 그냥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좀 가지고 있다가 뭐 어떤 얘기가 나오면 딱 올라가고 뭐 이런 어떤 흐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미국과 중국, 그죠? 요 어떤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거죠. 지금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히토류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중에서 지금 어제 보면 삼화전자가 상한가를 쳤거든요. 삼화전자, 유니온, 뭐 유니온 머트리얼, 뭐 동국 RNS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냐면 요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개를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한양행 그죠? 이거 참 어렵죠, 그죠?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뭐 40% 이상 이렇게 막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에 딱 그걸 보면은 상당히 좀 보면은 좀 재밌게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이런 흘러내림은 어떠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빠질 때도 푹푹 이래 빠지면 개인들이 막 빨리 손절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침에 반짝했다가 2% 빠지고 3%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들이 지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개인을 지치게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인데 요런 것들이 어떤 흐름을 쫙 이렇게 좀 잘 타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도 나올 수 있냐면 한 번씩 이렇게 볼대를 빡 세우는 이런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그죠? 한번 볼대를 빡 세우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쫙 흘러내리다 갑자기 빡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도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자 여러분들 너무 힘드셨죠, 그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사주를 10조를 지금 뭐 자사주로 매입한다 하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 어제 내가 시총 보니까 318조, 그죠? 300조가 넘어. 그럼 300조에 10조는 뭐예요? 약하잖아요. 막을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지금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삼성에서 이제 좀 주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를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잡아서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은 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삼성전자는 꾸준히 지금 이제 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공포 그리고 욕심이 있습니다. 공포는 뭐예요? 주가를 막 이렇게 막 밀어버리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욕심을 내가지고 뭐 물량을 많이 샀어.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 공포하고 욕심이 있다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욕심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욕심 부렸던 거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배짱을 좀 길러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원 빠지면 막 벌벌 떨고 막 이러지 말고 아시겠죠? 그죠? 그런 어떤 배짱을 기르려면 주말에 여러분들이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좀 멀리 보는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